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CPI 발표 후에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500만원도 충분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더리움 또 리플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것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있죠. 받으셨던 분들은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또 두 번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더리움 고가 현재까지 얼마 찍었습니까? 391만 1,000원을 찍었어요. 저가는 379만 1,000원이고 지금은 390만 원입니다. 1.35. 계속적으로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걱정했죠. 경제지표 발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지표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는 끌어올려주면서 강한 돌파,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저항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유가 이거죠. CPI 발표. CPI 발표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자, 보면 여기 있습니다. CPI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 예측치보다 다 좋게 나왔죠. 0.3, 0.2, 2.5에서 0.1, 0.1, 2.4로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 0.3에서 실제로 0.1에 발표됐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지수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게 미국 증시도 지금 폭발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런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부분, 또 여기에 긍정적인 발표도 발표지만요, 지금 이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움직임이 더 큰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런 금리 발표 전까지 이제는 중요한 지표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일 있을 PPI입니다. 내일 이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이제는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트럼프 역시도 좋아하겠죠? 트럼프가 1%만이라도 내리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오늘만큼 내일도 이렇게 좋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시장은 완벽하게 돌아오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얘기해드려야죠. 지금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나옵니다. 자, 이더리움 거래는 이 거래자들의 미결제 약정이 기록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가격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나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수개월간의 저조한 거래와 또 횡보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몇 달 동안 횡보세를 보인 이더리움의 2,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 더욱 큰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미결제 약정 확대가 비트코인의 순환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또 더 큰 잠재적 수익을 가진 고위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여전히 비트코인 지배력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더리움 별명이 뭡니까? 알트의 제왕입니다. 새로운 알트 시장의 신호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알트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나옵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이 가장 높은 투기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고래는 여전히 지금 자체 수탁 지갑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나옵니다. 파생 상품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지금 22 달러, 여기에 7.71M 이더리움입니다. 그동안 이 이더리움의 구매자가 큰 차익 실현 없이 보류 모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전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더리움의 이 거래가 기록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물 거래가 둔화되고 있고, 또 이 보유자가 더 이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비트코인 시나리오를 복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시에 개인 투자들도 파생상품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또 이 크라우드 트레이더 또 스마트 머니 모두가 지금 이더리움의 몇 달 동안 지속된 범위를 벗어난 후에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지금 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고 있고 이더리움이 상당히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현재 미결제약적이 주로 롱 포지션 또 약 31%가 숏 포지션인데 지금 공매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2,900달러까지 제한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동시에 고위험 고래는 11밀리언 달러의 지금 이 상당의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가진 새로운 고래의 경우에는 또 같은 확신을 보이고 있다라 나오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의 홀더 모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팔고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 맞고요. 더 올라갈 것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다 지금 홀딩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더리움의 역학 관계는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비트 시즌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파워가 너무 세니까 비트 시즌에서 이제는 알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찰나고 이 찰나에서 자기들이 알트장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것을 본다? 바로 불장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불장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접근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시즌을 알리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시총 24시간 만에 시총이 0.6% 증가했어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거의 4% 증가 3조 4,500억 달러를 기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시장에 몇 주 전에 이 값 근처에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등반 매우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고 지금도 지금 1억 5천원을 다시 한번 찍고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제는 2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더리움도 봐야 되겠죠.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 모멘텀 얻어 24시간 만에 5% 상승 그래서 2,800만 달러 2,800달러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하락 부분을 다 대부분 만회했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크고 이더리움의 역학이 또 이거 어떤 걸 불러일으킨다? 바로 알트코인 이 심리의 지표라면 알트코인 시즌이 대한 준비가 지금 차근차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더리움이 가니까 지금 모든 알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알트가 움직이고 있고 또 이 크립토 뉴스 보면 블랙록이 최대 비트코인 ETF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장지수 ETF가 되었고요. 또 IBIT라 자산은 341 거래일 만에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또 GLD는 1691일 걸렸습니다. 자, 이 스테이지는 지난주에 1045 비트코인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더욱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여기에 4개월 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구매자들 지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누가 또 여기에 싹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바로 폴 에킨스죠.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바로 암호화폐 비수탁형 보관에 대한 SEC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표했고 이 기관 또한 디파이 플랫폼을 규제 장벽에서 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더리움 ETF가 나와 있죠. 이더리움도. 하지만 이더리움은 무엇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킹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스테이킹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이 ETF 이 운영사들이 다들 SEC에 다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킹을 금지해놨던 것을 이제는 해제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리플 소식과 같이 병행된 건데 미국 의회입니다. 의회가 이더리움에 청산되는 동안 XRP가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SEC의 문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미 의회가 움직입니다. 미국 의회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의 XRP가 수년간에 걸친 법적 다툼에 거치고 있는 동안 이더리움이 사실상 무임 승적 거래에 대한 분류로 인해서 완전히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는 일관성이 없는 암호화폐 집행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공정에 대한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입법부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개발이 또 최근에 X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평론가 샤이프의 게시물에서 강조가 됐고요. 샤이프가 18년도에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3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더리움 상태에 대한 직전 질문을 피했어요. 이거 회피했죠. 물어봤는데 25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샤이프가 의회가 이런 규제 이중잣대를 밝힐 수 있는 내부의 SEC 문서를 요구함에 따라서
투명성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는 SEC의 입장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꼭 판명을 내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대답을 회피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ETF가 이더리움 ETF가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풀어진다면 이제 완벽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논란이 18년 6월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SEC의 기업금융국장이 바로 윌리엄 힌먼의 이 지금의 악명 높은 연설에서 이더리움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또 증권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부분, 그러니까 힌먼 사태라고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사건이 이겁니다. SEC의 공식 정책이 책정된 건 없지만 이 성명이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 인식도 규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서류고요. 또 여기에 리플 사건을 안 건들래 안 건들 수가 없죠. 우리 리플 정말 안쓰러워요. 어떻게 보면. 자, 법원의 증거를 통해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힌먼의 연설이 SEC에 대한 논란이 일으키고 있고 내부 이메일 또 메모에 따르면 탈중앙화 테스트 적용에 대해서 직원들의 우려가 드러났고 또 힌먼 분석에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SEC는 이더리움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시장에 이더리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프리패스가라고 불렸죠. 이더리움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행에 간주한 용어였는데 리플은 법적 투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리플은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았죠. 20년 12월에 SEC가 이 리플랩스와 그 임원 2명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 창립자 여기에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매에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면서 가상자산까지도 많이 흔들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리플은 법정하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이 7월에 다음 해 24년 7월에 토레스 판사가 XRP가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내는 부분. 이로 인해서 리플이 약식 재판에서 승리했고요. 24년 8월 달에도 이제는 벌금을 이제 맞았죠. 벌금 1억 2,500만 달러. 처음에는 21억을 요구했던 SEC였는데 1억 2,500만 달러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리플에 대한 승리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둘 다 여기에서 항소가 들어가 있죠. 항소가 들어간 부분이 이제는 항소가 들어갔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SEC와 리플이 합의를 받고 리플과 SEC가 합의를 받고 5천만 달러로 벌금을 줄였고 여기에 또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 해제 요청을 해제해달라 하고 이제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것을 이런 합의안이 토레스 판사 절차상 이유로 기각을 했다. 이런 이유고 여기에 이제는 이런 합의체가 6월 16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6월 16일이 바로 항소에 대한 답변일입니다. 마지막 답변일이죠. 그러니까 16일까지 답변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뭐 해결될 수도 있지만 16일 날 해결될 가능성이 큰 부분에서 리플과 SEC 관계가 이제는 완벽한 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진행되는 리플의 경영진이 이더리움과 유사한 토큰 분배 모델 또 초기 자금 조달에도 전략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또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또 다른 사람들은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이런 집행 우선 정책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나옵니다. 자, 입법자들은 답을 원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SEC의 이더리움에 대한 집행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또 이런 관련 모든 내부 통신 또 문서를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요. 여기에는 또 힌먼의 이 18년 연설, 또 여기에 관련된 초안, 심의, 또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적용, 또 기관 자세에 대한 잠재적인 외부 영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조사가 암호화폐에 대한 SEC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25년 입법 개혁 또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힘을 입어서 이 모멘텀 형성됨에 따라서 이제 투명성에 대한 이런 요구가 미국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샤이프가 적절히 표현을 했듯이 18년도에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23년에는 SEC의 질문을 회피, 또 25년에는 이제는 답이 꼭 필요할 때가 와 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모호성이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가 이제는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곧 불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 움직여요. 알트의 제왕이. 그러면 모든 알트의 코인들, 그리고 특히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서 동시에 움직여 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과 같이 보실 거는 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더리움과.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고, 이 리플 역시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지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을 왜 나눌까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현금 확보예요.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이렇게는 안 가죠. 오늘도 보면 횡보를 했다가 눌렸다가 끌어올립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눌림목 공략을 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마다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수 늘리죠. 단가 낮아지죠. 그럼 무엇입니까? 당연히 수익입니다. 이것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매도도 고점 매도 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잡아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대로 하나하나 잡고 가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알트장이 오고 불장이 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의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